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예, 저희가 첫 번째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을 한번 되짚어 드렸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 스페인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적료 기준으로 10위부터 1위까지 뽑아봤습니다. 그 기준은 트랜스퍼마크트라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뽑아왔고요. 10위부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0위 레알에서 아틀레티코로 이적했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근육질 미드필더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입니다. 이 근육질 보셨어요? 사진 많이 올라오는데요. 아, 그래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 것만 찾아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 이 근육질을 본 적은 없는데. 그 스페인 현지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도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 영입은 정말 잘했죠. 예.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와 정확하게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로드리 선수의 몫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서 로드리 선수보다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그 근육질. 뭐 근육질이라서 꼭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기본적으로 터프한 수비 같은 걸 전통적으로 잘했던 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로드리 선수보다는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가 그런 부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로드리를 판 금액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싸요. 반값 이하예요. 네, 그런 걸 고려하면 로드리 선수가 물론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할 때는 더 밝은 선수이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분명히 더 좋은 선수가 되게끔 지도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로드리 내보내고 이 가격에 마르코스 요렌테 데려왔으면은 저는 장사는 잘했다. 네. 그리고 요렌테 선수도 분명히 아틀레티코에서의 생활이 저는 꽤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2라운드의 선발은 토마스 파티 선수였고 3라운드에서는 처음으로 이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가 선발로 출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토마스와 계속해서 주전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경쟁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엑토르 에레라라는 또 아주 멕시코의 다재다능한 중앙 미드필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코케 사울 선수를 언제든 또 중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원은 지금 상당히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요렌테 선수가 뭐 무혈 입성해서 잘 나간 거라는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로테이션 속에서 분명히 아틀레티코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위로 넘어가겠습니다. 9위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로 이적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골키퍼 야스퍼 실러센 선수입니다. 네, 이 이적료만 보면 상당히 거액인 것 같지만은 아시다시피 발렌시아의 수문장 네투 선수가 역으로 바르셀로나로 갔죠. 그런 네투 선수와 이제 맞바꾼 셈이기 때문에 실제 이적료는 공식적인 이적료 3,500만 유로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라고 봐야죠. 근데 어찌됐건 발렌시아 입장에서 저는 실러센 골키퍼는 나쁘지 않다. 네투 선수가 물론 발렌시아에서 해왔던 공로 또한 작지 않지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실러센 선수가 네투 선수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꾸준한 출장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네투 선수 이상으로도 해줄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러센 선수 영입은 저는 발렌시아가 올 시즌 전체적인 여름 이적 시장의 행보가 미덥지 못하지만 그 와중에 네투와 실러센을 바꾼 건 적어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근년에 발렌시아의 골키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떨어지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실러센 선수도 과연 그 1위를 또 담당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8위로 넘어가겠습니다. 8위입니다. 산투스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브라질의 신성 호드리구 선수입니다. 네, 레알이 이제 최근에 비니시우스 선수 영입했던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이제 브라질 아주 초유망주를 데려오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은 비니시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드리구까지 아주 세트를 지금 결국 완성을 시켰어요. 프리시즌에 이제 멋진 프리킥골을 넣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호드리구 선수의 영입은 비니시우스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거는 좀 미래를 본 영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과연 이제 호드리구 선수가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 얼만큼의 기여를 할 것인가는 저는 좀 확실치는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비니시우스 선수도 지난 시즌 뭐 한때 반짝 에이스 비슷하게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부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니시우스조차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올라선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보다 늦게 와서
곧바로 완벽하게 뭐 엄청난 활약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레알 팬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이제 성장시켜야 될 선수로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부상을 또 입었었죠. 예.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산토스에서 이 호드리고 선수를 어린 시절부터 약간 조금 많이 뛰게끔 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이제 레알에서는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위 살펴봤습니다. 브라질의 신성 호드리고 선수가 8위였고요. 이제 7위로 올라갑니다. 7위. 역시 같은 팀으로 입단을 한 선수군요. 프랑스의 리옹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왔습니다. 왼쪽 수비수 페르랑 망디 선수입니다. 네, 이제 마르셀로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예전만큼의 어떤 신뢰를 좀 잃었었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기본적으로 이제 마르셀로 선수가 적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의 어떤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마르셀로 선수를 어떤 경우에는 대체할 수까지 있는 그러한 어떤 선수의 보강이 필요했는데 근데 저는 요것도 약간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 레길론 선수를 세비야로 임대 보내면서 이제 페르랑 망디 선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의견이 좀 있더군요. 제가 세비야 이제 시즌 초반 경기들을 보니까 예. 레길론 선수가 역시 잘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페르랑 망디 선수가 지금 이적료도 많으니까 여기 지금 소준일 아나운서가 포함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4,800만 유로를 줬어요. 네, 예. 예. 요즘 뭐 수비수들이 다 비싸서 뭐 그 정도 가격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레길론 선수를 좀 더 키워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었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 망디 선수 이 돈을 절약하면서 다른 선수 영입에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망디 선수가 나쁜 선수라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 거액을 들인 망디 선수 영입은 저는 아주 합리적이었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취약한 부분에 힘을 쓸 수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레길론 거죠. 선수로 하여금 뭔가 마르셀로 선수와 경합을 시키는 것이 예. 더 옳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과연 레알 마드리드의 선택은 어떨지요? 최근 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첫 번째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뭐 그 경기에서는 뭐 평범한 수준에 이뤘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군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절반 정도의 성공. 예, 예. 네, 아주 나빴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괜찮기도 했습니다만 레알 팬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그 왼쪽 풀백의 모습이냐? 레알 팬들은 항상 호베르투 카를로스와 마르셀로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축구를 주름잡은 레프트백들을 레알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망디 선수의 영입은 약간은 애매한 면이 있고 네. 레길론을 왜 딴 팀으로 보냈는지 저는 일단 그거 자체가 그렇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6위로 넘어갑니다. 6위. 또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했습니다. 예. 포르투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센터백 에데르 밀리탕 선수입니다. 네, 5천만 유로죠. 드디어 숫자 5로 바뀌었습니다. 네, 5천만 유로인데 이 센터백과 라이트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아주 젊어요. 21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에데르 밀리탕 선수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클럽들이 또 많았습니다. 상당한 경쟁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또 영입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망디 선수 영입보다는 이 밀리탕 선수 영입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좋은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센터백, 라이트백을 다 볼 수 있다는 점은 뭔가 예전에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레알 마드리드는 이 포르투갈 쪽에서 페페 선수를 데려와서 또 페페 선수로 하여금 아주 중책을 맡겨서 성공했던 또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라모스라든가 페페가 지키던 뭔가 이제 그런 추억을 생각해 보면 이 에데르 밀리탕 선수는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정말 라모스가 될 수 있을지 정말 페페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레알로서는 해볼 만한 저는 영입을 했다는 생각이고 이 밀리탕 선수를 노리던 클럽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클럽과의 경쟁을 이겨낸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는 망디 선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점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식적인 출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밀리탕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피치 위에서 보여줄 기회는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5위입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스트라이커 루카 요비치 선수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그러니까 여름에 돈을 상당히 많이 썼다는 게 이 소준일 아나운서의 리스트에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올 선수가 또 남았죠? 또 있어요? 예. 네,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돈을 많이 썼는데 이 요비치 선수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레알 팬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요비치 선수도 많은 클럽들이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 경쟁 붙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 바르셀로나도 그 후보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상대가 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뛰어들어서 저걸 뺏어야 되겠다. 아, 이번에 네이마르 선수도 그랬고요. 네, 예. 네, 그건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저쪽이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듯한 냄새가 풍기면 분명히 이쪽도 좀 뛰어들어서 뭔가 이제 회방을 놓거나 아니면 진짜 뺏어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레알과 바르셀로나 사이에서는 적지가 않은데 이 요비치 선수에게 이제 6천만 유로. 요비치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 그리고 레비치 선수와 더불어서 했던 거를 고려하면 요즘 워낙에 이제 몸값이 폭등해 있으니까 사실 6천만 유로가 요비치 선수의 가격으로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비치 선수가 과연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로서 팬들과 감독이 이제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미야토비치 전 선수가 사실 이 요비치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영입될 당시에도 지단이 요비치를 잘 모르고 데려온 것 같아 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 섞인 멘트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요비치 선수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절정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레알의 공격수 자리는 기본적으로 벤제마 선수의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벤제마 선수가 여태까지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그 톱으로서 해왔던 플레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기술적이고 창조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위치에 이제 벤제마가 이제 벤치에서 쉬고 요비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레알의 공격 패턴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예전과는 약간 다른 무기가 생겼다는 점에 있어서는 권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벤제마 자리를 막상 요비치가 대체하면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의 플레이는 좀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요비치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에 좀 더 적응을 해야 되지만 요비치 선수를 막상 쓰려고 하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도 요비치 선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적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단 감독이 뭔가 수를 강구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런데 지단 감독이 또 그거를 절묘하게 해낼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도 약간 의문부호가 있고요. 그리고 요비치 선수가 정말 레알 팬들이 만족할 만한 유형과 스타일과 실력을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도 지난 시즌 잘한 것과는 별개로 조금은 의문부호를 던질 만하다. 그래서 요비치 선수의 경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시점까지는 리그에서 3경기 나와서 총 99분을 뛰었고 3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한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요비치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시즌 내내 함께 지켜보시죠. 이제 4위로 가겠습니다. 4위 아약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올 여름에 가장 뜨거웠던 사나이 중에 한 명입니다. 프랭키 데용 선수입니다. 네, 데용 선수는 가장 뜨겁기는 했지만 비교적 바르셀로나 행을 일찍 결정을 했죠. 데리흐트하고 네. 비교하면 정말 빨리 결정했어요. 그렇죠. 노리는 클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뭐 여름 이적 시장 시작하기 전부터 바르셀로나 가는 걸로 돼 있었고 그래서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또 상당히 잘한 면도 있죠. 네. 이런 대용 같이 장차 이제 바르셀로나의 중원의 가장 중심 선수가 되어야 될 선수를 빨리 데려와서 좀 더 이제 팀에 적응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용 선수의 영입은 저는 어찌됐건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용 선수가 지니고 있는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바르셀로나에서 어려서부터 키운 선수 같아요. 네. 그게 저희가 뭐 아약스라든가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사하다. 네, 아약스와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인 축구 철학 자체가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약스의 중심 미드필더면 바르셀로나의 중심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 기본이 있는데 대용 선수는 게다가 아약스에서부터 아주 잘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미드필드진을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대용 같은 선수는 꼭 필요했다. 그래서 대용 선수를 정말 잘 데려왔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 바르셀로나가 좋은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발베르데 감독이 계속 팬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용이 자신의 장점, 자신의 특성을 발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또 우려도 저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팀이 잘 돌아가면 대용이 분명히 이제 바르셀로나에 연착륙하면서 자신의 그 스타일과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바르셀로나의 중심 미드필더로 빠르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 팀이 계속 삐걱삐걱 거리다 보면 이게 감독이 또 선수 기용이나 뭐 포메이션 뭐 포지션 이런 데 있어서 계속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용 같은 선수가 자리를 잡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용은 정말 잘 데려온 영입인 거는 맞는데 발베르데의 바르셀로나가 초반에 너무 삐걱거리게 되면 이 대용 잘 데려온 것도 별로 티가 안 나면서 네. 좀 대용 선수가 아주 자신의 실력을 아주 활짝 꽃피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과연 대용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장기적으로 육성을 해 나갈지 바르셀로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상권으로 들어옵니다. 3위입니다. 3위,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7번 에덴 아자르 선수입니다. 네. 아자르 선수의 실력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렇죠. 예. 이론의 여지가 전혀 예.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선수이고 지금 전체 세계 축구에서 손꼽힐 만한 에이스 자원인 건 또 틀림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자르 선수가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모습은 약간 좀 의구심을 자아내기는 했었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일단 좀 살이 올라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자르 선수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창의성, 개인기 이런 걸 위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기동력이 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살이 계속 붙어서 좀 느린 상태가 돼버리면 아자리 선수의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분명히 걱정이 있을 텐데 게다가 지금 또 부상을 당해서 시즌 초반에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아자르 선수는 제 생각에는 실력적으로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고 레알의 또 에이스가 돼서 이끌어갈 그런 자격이 충분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주 잘 데려왔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자르 선수가 자신의 정말 좋은 폼으로서 이제 하루속히 나설 수가 있느냐 그라운드에. 이것이 저는 가장 관건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자르 선수가 또 부상인 동안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신경을 써서 이 선수를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거는 아자르 선수 본인의 의지와 관리, 노력에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즘 날강두 선수로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여태까지 그 몸 상태 유지하는 걸 보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그 부분은 대단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예. 꼭 해줘야 자기 되거든요. 관리의 화신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자르 선수가 얼마나 자신의 절정기, 초절정기의 능력을 레알에 와서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자기를 절차 탁마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자르 선수가 또 왼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오른쪽은 베일 선수가 유력한데 그렇다면 비니시우스는 또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문제점도 지단 감독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호드리고는 또 당장 왜 데려왔느냐 또 예.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이제 2위로 넘어갑니다. 2위입니다. 이 선수 씁쓸합니다.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입니다. 네, 소준일 아나운서는 이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입니다. 이 선수 누구죠? 네, 그래서 그리즈만 선수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네, 선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그리즈만 선수 영입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좋죠. 네. 그런데 그 이제 관건이 좀 있어요. 그리즈만 선수가 이제 메시 선수가 부상인 동안에 톱 역할을 좀 봤었잖아요. 근데 잘 된 경기도 있고 잘 안 된 경기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즈만 선수가 이제 톱에 설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전통적으로 장기간 동안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스만이 원톱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메시처럼 이른바 가짜 9번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틀레티코에서는 기본 전술상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만 선수가 분명히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보면은 파트너 스트라이커 밑에서 그 선수를 받쳐주면서 또 그 선수와 더불어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일 때 굉장히 좋은 실력을 뽐내왔던 선수고 아틀레티코에서도 또 비슷했어요. 예. 투톱 파트너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원톱으로 써보니까 좋은 날도 있고 이제 나쁜 날도 있더라.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지금 메시 선수, 수아레스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뛰어야 될 텐데 시즌 초반에는 지금 메시 선수, 수아레스 선수가 모두 부상이었습니다. 근데 수아레스 선수와 지난 시즌 대비 기준으로 보면 수아레스 선수와 거의 투톱처럼 뛴 선수가 메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요즘은 측면에서 잘 안 뛰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투톱의 일원처럼 투톱의 일원이면서 거의 뭐 자유로운 영역을 돌아다니는 이제 프리맨 스트라이커처럼 메시 선수도 지금 중앙에서 뛰고 있는데 그리스만 선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는 사실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아레스 메시가 다 돌아오면 그리스만 선수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결국은 아마 측면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서 역시 또 발베르데 감독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 조정과 호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과연 발베르데 감독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발베르데 감독이 그걸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선수들끼리 만들어야죠. 메시 선수, 이제 그리스만 선수, 뭐 수아레스 선수 다 똑똑한 선수들이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네. 예.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쿠티뉴라는 또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놓고 그 메시, 수아레스, 쿠티뉴를 공존시키는 방법을 결국은 찾지 못했던 바르셀로나인데 과연 그리즈만 선수에게는 그런 해법을 찾아줄 수 있을지 발베르데 감독의 숙제가 또 하나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레알 마드리드 말씀드릴 때도 제가 약간 지단 감독이 요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제가 비슷한 뉘앙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바르셀로나도 무슨 어떤 전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발베르데 감독이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공이 돈을 많이 써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으나 요 이제 구슬을 잘 꿰어서 이제 보배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을 감독이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조금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가 남아 있습니다. 1위. 노래 하나 틀고 갈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예, 벤피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왔습니다. 1억 2,600만 유로의 10대 신성 넥스트 카카 주앙 펠릭스입니다. 잘 데려왔어요. 예. 네. 1위의 자격이 있습니다. 네. 돈의 액수로도 1위지만 제 생각에는 이 돈을 떠나서 일단 선수를 봤을 때는 저는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성공적인 영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앙 펠릭스 선수를 처음에 데려올 때 모두가 우려했던 거는 야, 여태까지 보여준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 액수가 크잖아. 염려가 있었죠. 네, 라는 생각이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모름지기 세계 최고 정상을 노리는 클럽이 되려면 요 정도 리스크는 한번 던져야 된다. 한번 질러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메시 선수, 호날두 선수 연령이 또 높고 아까 이제 아자르 선수 얘기도 하고 뭐 그리즈만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선수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높은 연령 소리가 나올 때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향후의 축구계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 이럴 때 우리가 여태까지 은바페 선수 얘기를 또 많이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은바페 혼자서 지배할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은바페의 어떤 대각을 이루는 라이벌들이 또 존재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에 거의 1순위 가까이 해당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주앙 펠릭스 선수라는 거는 저는 틀림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당장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비싼 금액임에 틀림이 없으나 또 요게 일시불로 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게 또 적당히 할부라서 올 여름에 한꺼번에 나간 돈이 또 엄청나게 또 많았던 거는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자면 아틀레티코는 한번 해볼 만한 모험을 제대로 했고 그리고 프리시즌과 지금 시즌 초반 거의 기복 없이 주앙 펠릭스 선수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면 아, 이거는
비쌌지만 이 정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 선수로 인해서 앞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를 들어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돈이 나중에는 안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해볼 만한 이거는 도전을 했다. 저는 주앙 펠릭스 선수 영입은 1위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1억 2,600만 유로에 영입을 하면서 7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일단 묶었는데 이 선수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리그 3경기에서 1골 그리고 도움도 1개를 기록을 했는데 뭐 남아있는 시즌이 기니까 이 스탯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네이마르라든지 아니면 발렌시아의 로드리고 선수의 이적까지 이루어졌으면 이 10위까지의 순서가 좀 뒤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좀 어느 때보다 라리가의 이적 시장이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빅3가 주로 빅3 팀들의 선수들이 소개가 됐는데 과연 유럽 무대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로 그리고 다른 리그 팀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활약을 선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라리가 팬분들은 함께 같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스페셜 에피소드 2번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